네, 부마인드 장착을 위한 실행 독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SNS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저자는 게리 바이너척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러시아 출신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류는 아니었는데 어마어마한 부를 일군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1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미디어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1,700억 원의 규모의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요, 비즈니스에 관한 Q&A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데일리비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게리가 딱 떠요. 아마 굉장히 큰 에너지, 되게 신선함 이런 것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래닛 오브 더 앱스라는 곳에서 애플 앱에 대한 그런 개발 리얼리티 쇼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선배님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뭐 게리 바이너처이라고 치시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인스타, 그다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트위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유튜버 다 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열어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이 지금은요,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이 와인 비즈니스 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 일구어 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엄청난 세계 최고의 마케팅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고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 사업도 하고 있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예요.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 그다음에 스냅챗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책을 선정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플랫폼의 진화 주기가요, 6에서 9개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세계 역사 이야기를 동영상을 유튜브에다가 올렸을 때가 4월 1일이었는데 지금 포맷이 또 바뀌었어요. 지금 한 6개월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의 진화 주기 이게 계속 짧아지고 있고 플랫폼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게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정신없이 변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넉넉히 바라볼 수는 없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최신 정보, 신문보다 훨씬 더 빠르죠. SNS가 최신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지속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SNS를 해야 되고 어떤 플랫폼을 쓸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게리도 SNS로 성공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못하게 성실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평범한 그 금속 덩어리를 정교한 예술 작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강도, 엄청난 화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정말 앞서가려면 정말 전문가라고 하면 되나요? 뭔가 내가 그 분야, 그 컨텐츠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줄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루이 블라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냥 평범한 미술교사였어요. 미술교사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술가로 변신을 했냐. 자기 예술품을 와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판매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무료로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수익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카리나 가르시아라는 사람도 그냥 평범한 소녀였는데요. 슬라임의 최고 유튜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쭉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우리는 저렇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정말 재미나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일주일에 단 2개 포스팅이면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단 2개 포스팅. 일주일에 1~2개 포스팅은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지난번에 타이탄의 도구들에서요,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때 그 열정은요, 이런 열정이었어요. 그냥 열정이라는 감정. 이 열정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 세상에 좀 더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세상을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실행이 없는 그런 열정을 의미를 했는데요. 오늘의 이 열정은요. 내가 열정을 갖고 무엇인가 실행을 한다면, 열심히 한다면 어떻게?
일주일에 단 2개 포스팅. 일주일에 단 2개 포스팅. 그러면요, 초보 인스타그래머도요, 연간 500달러, 5,000달러, 연간 5,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월 50만 원 정도이겠죠. 충분히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000명의 팔로우를 갖게 되는 순간 연간 2만 달러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컨텐츠라는 거예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누구나 마음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중요한 컨텐츠를 내가 찾을 수 있는지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트위터로 나는 주목을 받았어요. 나는 트위터로 주목을 받아서 트위터에서는 나는 굉장히 인플루언서예요. 그런데 트위터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렇게 주목받고 있었던 그 플랫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요, 계속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노력을 하냐? 현재 안주하지 말아라. 플랫폼은 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로운 탄력적인 사고를 해서 어떤 새로운 성공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플랫폼에는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하나의 주제, 하나의 플랫폼에 집착하다 보면요, 내 생존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플랫폼, 그리고 제품은 서비스죠. 그 열정, 이것을 초월한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례를 들고 있어요. 줄리 앤드루스라고 선배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선생님으로 나오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노래 잘하시잖아요. 4옥타브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성대 낭종 제거 수술을 한 분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자신만의 그런 청아한 목소리를 갖고 연기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모습의 연기, 그리고 저술,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했고, 노래를 또 제작하면서 거의 최초의 인플루언스, 최초의 강력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요, 1935년생이세요. 저희 할머니랑 거의 비슷한 연배이신데 그 연배에 거의 최초로 강력한 퍼스널 브랜딩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가 오프라 윈프리, 무하마드 알리에 열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권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열광을 하는 거죠. 이분들한테는요,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에 딱 정해진 경로가 있을까?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경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졸업장, 내가 갖고 있는 그 자격증, 내가 머무르는 그 환경, 내가 만나는 그 몇몇의 선생님들, 로 인해서 내 인생은 좀 정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다들 공감을 하시죠? 다들 공감을 하시죠, 선배님들?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태그를 걸어서요, 도서 판매량 300권을 3만 권으로 올릴 수 있다. 이거 실제 사례잖아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그리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요, 그 일에 전적으로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섭게 집중하고 무섭게 시간을 썼고 여가 생활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의미 없는 TV 켜놓지 않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수다 떨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어떤 그런 퍼스널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은 내 삶을 어떤 다른 나를 억압하고자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내 삶의 어떤 의미,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브랜드나 어떤 브랜드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나는 내면의 행복자기 코디네이터야 라고 하면서 그 관계자들, 어떤 관계된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첫 고객에게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 올린 그 동영상을 가지고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하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정말 신뢰할 만한 작은 리더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사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 사례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세계역사 이야기를 매일매일 한 챕터씩 한 10분짜리로 올리고 있는데 드디어 악플이 달렸어요. 드디어 악플이 달려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정말 모르는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처음에는 뭐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올리시더니만은 그 밑에다가는 막 욕을 쓰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너의 얘기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너의 느낌바를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요지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5권짜리 세계역사 이야기를 고대편, 중세편, 근대편, 현대편 하고 있는데 이제 2주가 지나면 이 모든 책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야기해 주신 정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시 고대로 넘어가서 고대에 있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나의 생각과 지금 이 세상과 그다음 지금 이 사람들하고 연결된 어떤 그 고리를 찾아서 아주 작은 동영상 짧은 클립이지만 올려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작은 리더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어제. 그래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가? 왜 우리는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는가? 비즈니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나의 어떤 이런 따뜻한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로 얻은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냥 재미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왜 우리는 이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려고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두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도 나에게 어떤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저도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요, 도대체 서비스는 무엇인가?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 걸까? 성공한 많은 기업가들은요, 사실 만족한 제품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제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내죠. 그게 바로 서비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들 우리 부마인드 공부 계속 했으니까 부자들에 대한 특징, 그냥 내가 더 좋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서비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좋은 것들을 타인들한테 줄 수 있을까? 정말 좋은 것들. 정말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주고 싶다. 이 게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요. 끊임없이 자신의 고객들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나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전화를 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열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에요. 나의 시간, 아까 선배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시간, 나의 조언, 이런 것들을 주고 싶어서 정말 좋은 것을 가르치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이것을 하는 거라고 해요. 최고의 마케팅의 전략은요, 내 고객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달려있어요. 저도 부마인드 공부하기 전에 유튜브 댓글 다는 것과 이 공부를 한 이후에 유튜브 댓글을 다는 게 좀 달라졌어요. 정말 내가 나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신 그분들을 아끼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루이스 하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프로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선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것을 했어요.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그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사람들의 의도는요, 진정성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게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요, 대가 없이 오픈하고 공유하는 게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쭉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가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사실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거침없이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내 의견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청중을 믿는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반대하는 그 고객들까지도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래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게 나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멋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틈새 분야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분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확장해라. 내가 갖고 있는 아주 틈새 시장, 작은 나의 아이디어, 나의 새로운 컨텐츠, 이런 나의 캐릭터들 하나하나를 끄집어서 독자들과 공유를 해 나가는 거죠. 공유를 하는데 그 공유를 하다 보면은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잖아요. 그 주고받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아이디어를 더 다듬어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도전해라. 날마다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날들이 오지 않느냐. 날마다 도전하고 포기할 필요 없어. 포기하지 말고 그냥 계속하면 돼. 잘하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니까 재미있는 거니까 무섭게 집중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너다운 일을 해. 너만의 컨텐츠를 찾아. 너만의 컨텐츠가 있다면 이것을 공유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진정성, 나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습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비즈니스는요. 소명이 되어야 한대요.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열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어들인 사람이 결국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공허해서. 돈은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공허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명을 찾게 되면요.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나의 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즐기면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일도 찾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일도 하지 못한다면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말 실제로 우리는 경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나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어서 계속하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기 싫은 일을 일정 기간 감수하는 것도 열정이다. 전 이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나의 열정이다. 그래서 브라이언 원플러라는 사람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열정과 관계없는 월급쟁이였어요. 월급쟁이였는데요. 이 사람은 기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기타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정말 새벽 2, 3시까지 자기 기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한 거예요. 결국에는요. 기타 페달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일군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의 DNA, 내가 뭘 원하는지 그냥 받아들이면 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하면 되잖아. 네가 먹고 살기 위한 그 일과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 플랫폼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브라이언 원플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요. 성공의 열쇠는 스토리텔링이다. 너의 이야기를 짜봐라. 너의 이야기 속에 그 열쇠가 들어있다. 그리고 양보다 질이다. 왜냐하면 그 질이라는 것은 정말 좋은 가치들, 더 많은 가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 컨텐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보다는 좋은 질의 컨텐츠에 집중을 해라. 저도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요. 내가 많이 올렸던 그 동영상을요. 많이 삭제해요. 많이 없애고 정말 중요한 컨텐츠 몇 개만 남겨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고객들한테 더 좋으니까 고객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컨텐츠들만 여기고 다 지운다는 거죠. 그게 유튜브에서도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점수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이언은요. 모든 사람들은 브랜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너만의 방식을 가져라.
너만의 방식으로 나가라. 너희들을 믿고 인내해라.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난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선배님들이 갖고 계시다면 이렇게 내 브랜딩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부. SNS로 부를 읽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부를 읽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게리가 취한 방식이에요. 게리는요. 이렇게 했대요. 쟁기를 끄는 황소처럼 고개를 숙이고 버는 족족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라인 비즈니스도 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하는데요. 그 자기 사무실이요. 되게 여러 군데에 있더라고요. 뉴욕에도 있고 로스앤젤레스에도 있고 채터누가에도 있고 런던에 사무실이 있는데 전 이 부분도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삶이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까. 그러면서 계속 버는 족족 모든 걸 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오랜 기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했더니 이제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객은 항상 오라. 고객이 하는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은 휴가도 반납하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즐겁게 하면 돼. 그런데 이 얘기가 정말로 저희 뼈를 때렸어요. 나의 브랜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있잖아. 더 검소하게 살면서 이 현실에 뿌리 내려야 돼. 이 얘기. 우리가 온라인 손에 잡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되게 허공에 어떤 그런 실체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두 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균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편안함, 나의 안위는 가장 마지막이다. 네, 그러면서 계속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검소하게 살아라. 너희 안위 가장 마지막 정말 부마인드 공부할 때 계속 나왔던 이야기를 이분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잖아요. 효율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지금은요, 음성. 구글 홈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 아마존 에코라는 스피커, 그다음에 알렉사라는 스피커, 이 인공지능 스피커 구입할 수 있죠. 이 스피커의 활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차세대 어떤 선두주자로 이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찾아야지. 너희들한테 맞는 그 좋은 도구와 좋은 방법을 찾아 그것을 찾는데 시간을 들여. 그러면 시간을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 처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나갈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많은 일을, 좋아하는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서 파급력이 크면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아야지. 플랫폼을 찾는데 그걸 찾는 것에는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분도요.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실패에 대해서 떠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내가 했던 그 실패는 내 마음속에서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실패에 대해서는 떠들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티모시 로먼에 관한 사례를 들고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의 일이 있었고 그러면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새벽 2, 3시까지 미래를 위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계속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에게 좋아요 메시지를 이렇게 누르는 분들한테 감사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어떤 견적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은 이메일에다가 감사 편지에다가 선물까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가지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완성이 되게 되면 퇴사를 할 거라고 퇴사를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맞는 플랫폼을 찾는데 일단 시간을 좀 써라. 그렇게 되면 너희들 결국에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 이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인데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할 때는요. 체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이죠.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퍼스널 브랜드를 그냥 머릿속에만 가둬놓지 말고 실제로 너희들이 몸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일로서 보이도록 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만들어놔라. 이게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이분은요. 가족과 함께 일을 하는 것도 권하고 있어요. 이분이 가족 사업, 가족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산업혁명 이전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혁명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계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온전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또는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걸 배포하고 그리고 나의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개발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내 인지도를 팔기 위해선 유통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해주고 판매에 도움이 될 사람들을요. 하루에 2~3명씩 만났대요.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오프라인으로도 만나고요. 그러면서 다이렉트 메시지 이용해서 계속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찾아 나선 거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할 때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은 나의 목표와 나의 역량대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성실함. 네, 그래서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어를 움직일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적시에 투입해라.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물이 빠져나갈 때 노를 저어봤자 우리 배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은 플랫폼이 바뀌고 있고 이 플랫폼 사업이 굉장히 너희들 삶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야 돼. 이거 할 때 너희들 에너지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 그러면서 나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바라보는 그 감각도 필요하고 균형을 잡는 감각. 그러니까 저는 중심 잡기라는 생각을 해요. 매 순간순간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어떤 그런 상황들에 놓이잖아요. 근데 매번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점마다 우리는 중심을 잡는 그 연습을 하면서 이 퍼스널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저평가된 관심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했어요. 저평가된 관심을 어떻게 파악할지 트렌드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트렌드. 앞으로 미래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에 주목할까? 이 트렌드를 파악하는 건데요.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저평가된 관심을 파악할 수 있을까? 네, 이것도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의 최신 트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논쟁거리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변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속에 내가 들어가려면 한 곳에 안주하게 되면은 어렵겠죠. 그러면 굉장히 그렇게 고지식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플랫폼이라고 해서 너무 집착하고 맹신하지는 말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대안에 대안, 또 그 대안에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확신이 들 때조차도 계속 점검해 나가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레드팀이 필요하죠. 나에게 반대하는 그 세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내가 빨강이라고 빨강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나는 진짜 빨강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파랑이라고 파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짜 파랑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정말 통합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확신하고 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점검해 나가고 레드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앤드류 우엔이라는 사람의 사례예요. 이 사람은요, DJ예요, DJ. 그런데 처음에는요, DJ가 아니었어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DJ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브랜드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뢰를 쌓지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어요.
맞아요. 내 컨텐츠를 가지고 내가 브랜드,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잘해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데요. 신뢰를 쌓지 못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인플루언서들 보이시죠? 유료 광고 하면서도 유료 광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린 그런 사례들, 제 주변에도 여러분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평가된 관심을 파악하는가, 이거 우리가 조금 더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 요소는요, 좋은 컨텐츠예요. 아까 선배님 컨텐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컨텐츠. 나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컨텐츠를요, 다양한 채널에 올려두라는 거죠. 일타쌍피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영상을 하나 찍고 편집을 하잖아요. 이것을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요. 네이버 TV에다가도 올려요. 그리고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오디오 클립만 뽑아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뽑아내면 이거 팟캐스트에 올리면 돼요. 그러면 1타 3피가 되죠. 하나 가지고선 여러 가지 채널에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품질의 마이크로 컨텐츠, 아주 작은 나의 컨텐츠, 이거는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게시할 플랫폼에 꼭 맞는 특별하고 완벽한 컨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아주 작은 나의 이야기를 올렸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유튜브에 맞게 만들어냈어요. 조금 더 편집을 해서 나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조금 편집해서 틱톡에 올릴 수 있어요. 조금 더 편집해서 팟캐스트에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새끼를 쳐 나가듯 계속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핵심 컨텐츠에서요, 수많은 마이크로 컨텐츠가 나와요. 수많은 마이크로 컨텐츠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로 컨텐츠가 나를 매크로 컨텐츠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이크로 컨텐츠를 가지고 매크로가 되려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지식을 업데이트,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분위기, 나만의 시그너처 스타일, 그리고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정말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낼 때까지 이 사람이 들었던 그 시간과 노력과 그 열정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어마어마해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알려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세세한 기록을 하고 소소한 일상, 진솔한 이야기, 삶에 엄청난 활력과 자신감을 주는데 저 완전히 공감하고 있어요. 저도 고대편 1챕터 할 때는요, 정말 장난이었고 엉성했고 엉망이었고 정말 주술도 안 맞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자신감이 붙어서 조금 더 매끄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저의 진솔한 이야기가 아니라 책에 대한 어떤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미없어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해서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와 나의 느낌, 어떤 나의 생각들을 포함시키는 그 동영상을 이제 곧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게리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 17살로 돌아가면 너 뭐 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은요, 네, 1초의 의심도 없이 이렇게 말해요. 꿈을 이루기 위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매일 동영상으로 찍을 거야. 매일 동영상으로 찍어서 내가 이만큼의 변화했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도 너무 좋고 타인들이 보게끔 할 거야. 그래서 이분은요, 동영상으로 기록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노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완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연습하고 계속 업로드하는 것을 미루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지금 하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해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네, 정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직관이 정답이에요. 선배님들이 느끼는 그 직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당연히 있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올린 그 컨텐츠가 사람들로부터 악플을 달리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이 사람은 정말 정면 돌파를 하신 분이잖아요. 직접 연락을 해서 어떠한지 물어보고 어떠한 조언을 직접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나의 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에 아까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시간을 들이라고 해요. 그것은 시간 낭비라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적절한 플랫폼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동영상을 올리면 사람들이 다 내 거 주목할 것 같잖아요. 절대 내 거 안 봐요. 저도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은요. 정말 제 주변에 몇 분밖에 안 계시고 거의 한 2, 3분 정도 평균치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남들의 시선, 남들의 생각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플을 달 수도 있고 선플을 달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미미 굿윈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온 여자분이세요. 어머님이 결혼을 여러 번 하셨어요. 결혼에 실패를 하셔서 다시 또 결혼을 하고 다른 남자와 살고 근데 이때 미미가 어머니를 위해 웨딩드레스를 만들어줬어요. 비록 완성본은 아니었어요. 너덜너덜하고 뭔가 잘 맞지 않았지만 그걸 하면서 자기가 옷 만드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옷 만드는 학습 동영상을 올리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어떤 경험, 자신의 아픈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이야기를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직관을 믿고요. 내가 가장 잘 알거나 내가 가장 애착을 갖는 내용을 조금씩 더 깊이 파보자. 그러면 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조언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핵심 채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핵심 채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컨텐츠를 어디다가 올릴까? 만약에 내가 피자 가게 주인이라면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어요. 나의 어떤 영향력은 피자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피자를 무료로 제공을 하는데 피자를 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올렸을 때 어떤 플랫폼에서 가장 잘 반응할까? 이런 것들을 실험하라는 거죠. 내가 그래픽 디자이너라면요. 600개의 고객 맞춤 필터를 만들어서 줘라. 이런 것들이 적당한 플랫폼이 어딜까를 생각해라. 그게 너의 핵심 채널이다. 내가 와인 판매자라면 와인을 즐기는 모습을 찍어서 미래 나의 고객에게 1년 동안 한 번에 걸쳐서 와인을 줄 수 있는 그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잖아. 그럼 이게 페이스북이 나을지 인스타가 나을지 너희들이 실험을 해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 싸게 팔아도 돼. 싸게 팔지 말라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싸게 팔지 않을 시점은요. 이미 내 몸값이 올라가져 있는 그 상황이에요. 적어도요. 나의 상품을 누군가가 사려고 할 때 내 몸값은 올라가고 그때 가서는 나를 싸게 팔지 않아야 되지만 지금은요. 그냥 싸게 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회는 무료로 진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는요. 그 핵심 채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제가 선배님들 이렇게 짧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끄덕끄덕 도리도리 좀 부탁드릴게요. 선배님들 틱톡 하시나요? 틱톡 하세요? 네, 맞아요. 저도요, 이거 공부하면서 틱톡 시작했어요. 재미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어요. 한번 봐보셔요. 저도 이거 깔아놓지도 않았는데요. 다시 깔고 이걸 경험했더니 굉장히 순간순간이 신나고 따라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 브랜드가, 내 고객이 10대 초반이나 청소년이라면요. 꼭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어요.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크리에이터.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이 틱톡이 완벽한 장소인데 어떤 옷을 사람들이 선호하는지 어떤 화장품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고객이 10대라고 한다면요. 마케팅 전체 예산의 40%를 여기에다가 집행할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틱톡은 젊은 아이들,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어떤 좋아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 아이들을 접하는지 한국 아이들을 접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분위기도 달라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어디서든지 창의적이고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그것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선배님을 한번 열어서 보세요. 너무너무 신나서 느낌이 좀 달라요. 우리와 조금 다르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권해볼게요. 유튜브 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유튜브 하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못 하시는 선배님들 계시는데요. 게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유튜버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삶을 정말 빠르게 변화시키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완전히 공감해요. 유튜브 들어갈 때마다 제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자가 얼마나 이제 오셨는지, 어떻게 좋아요를 구독을 누르셨는지를 보거든요. 저 이제 137명이 됐는데요. 제 컨텐츠 되게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 한 분씩은 들어오셔서 구독자가 되시는데 전 너무 신기해요. 그게 구독해주세요, 뭐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냥 저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올려두는데도 그 반응들, 그 피드백이 저한테 엄청난 긍정 에너지를 주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배님들 유튜브에서 생산자로 활동하시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컨텐츠로요, 여기저기 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 공유 걸어서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에다가도 올리고, 저는 이제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정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사라졌던 불꽃이 스파크를 내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사례들이 다 이제 40, 50대 분들, 삶이 되게 지루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동감을 해요. 동의를 해요, 저도. 그래서 하시는 선배님들은요, 내 동영상의 제목이 너무 중요하고, 내 컨텐츠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지, 짧고 간결한지, 마음을 끌고 있는지, 그런 제목을 정하라는 거. 설명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아래 칸에 가면은 동영상 설명에 상단 2줄에는 최적화된 키워드를 사용해라. 그리고 관련된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라. 그 다음에 구독 링크, 다른 소셜 미디어 링크. 저도 이쪽 공부하면서 이 링크를 달았어요. 계속 달았어요. 그 다음에 태그, 최소 10개 태그를 달아라. 그러면 정확하게 내 컨텐츠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은 검색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으로 넘어갈게요. 선배님들 페이스북 하고 계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저도 어제 시작을 했어요. 어제 시작했는데 우리 딸이 선생님이에요. 우리 딸이 선생님이고, 어떻게 올리는지, 어떻게 수정하는지, 어떻게 나의 어떤 피드를 새로 올리고 내 일상을 올리는지, 어떻게 친구를 추가하는지를 딸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제가 계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지 않았는데요. 페이스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광고 지향적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브랜딩하고 이것을 마케팅하려면,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페이스북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올리고 광고를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선배님들 페이스북 꼭 활용 많이 하세요. 꼭 많이 하시고, 내가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패친의 글들도 꼭 구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있죠. 선배님들 인스타그램 하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끄덕끄덕 도리도리.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패턴이에요. 틱톡도 비슷한 패턴이고요. 페북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인스타그램을요, 배우세요. 자녀분들한테 배우세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 글에 관심을 보이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팔로잉 할지를 알게 되면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잘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인스타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해시태그. 만약에 제가 어떤 책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그 해시태그 샵 붙이고 해시태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행동력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이렇게 샵 버튼 붙이고 행동력이라고 치면 그와 관련된 글들이 쫙 떠요. 그러면 생생하게 사람들이 올린 그 기록들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력한 해시태그, 그다음에 콜라보, 나랑 비슷한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태깅과 광고, 이런 것들도 내가 충분히 내 브랜딩을 하면서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스타는요, 지금 엄청나게 거대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계정 하나 만드셔서 활동을 하시길 바래요. 트위터 선배님들 하시나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네, 이거 지금 조금 이제
한물 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140자의 혁명과 리트윗 기능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하신대요. 저도 트위터는 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내가 궁금한 사항을 어떤 누군가한테 보냈을 때 피드백, 응답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대요. 그래서 트위터도 게리가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는요. 목소리만 올리는 플랫폼이에요. 목소리만 올리는 플랫폼인데 유튜브 하시는 선배님들은 목소리만 추출을 해서 올려도 돼요. 이것은 올리는 그 순간부터 광고가 붙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너무 좋고요. 특히 이렇게 나만의 컨텐츠를 이야기로 풀어내시는 스토리텔러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고예요. 계속 시리즈로 올리기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팟캐스트, 얼굴 보이는 게 조금 불편하실 때는요, 목소리로 어떤 나의 컨텐츠를 생산해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이스 퍼스트. 이게 아까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 쓰시는 선배님 계세요? 끄덕끄덕 도리도리. 끄덕끄덕 도리도리. 네, 저는 아직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SK, 그다음에 뭐 LG, 그다음에 KT 이런 데서 다 인공지능 스피커가 나오고 있고 지금 구글 홈 미니, 아마존 알렉사 다 우리가 검색해서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거 쓰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앞으로 전 세계 컨텐츠의 소비 방식을 이 보이스 퍼스트가 바꿔줄 거라고, 이게 최고의 혁신 기술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어요, 선배님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지금 1위, 지금 최고, 지금 1위를 하더라도요. 매 순간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존, 구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 그대로 재투자잖아요. 그대로 재투자해서 아마존 유기농 회사 인수하고 유기농 음식 사업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거대한 어떤 그런 파급력으로 다 쓸어 모으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계속 연구 개발을 그들도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나도 해야 되잖아요. 나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그래서 게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나가자. 나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 선배님들 유튜브에서 게리 치시게 되면요. 이분 유튜브 그 채널 나오거든요. 구독하시면 정말 재미있게 이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더 이상 묻지 마. 너희들이 만들어가면 되잖아. 이제 그만 물어. 너희들을 믿어. 너희들의 직관이 최고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시고요.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봐라. 이거 시간 낭비 아니다. 너희들 컨텐츠를 위한 투자다. 그리고 결국에는 입소문과 진정성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객을 아끼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좋은 가치를 창출해내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SNS는요, 비즈니스라는 거죠. 비즈니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너희들과 어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무척 궁금하다. 라고 하면서 게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제가 책을 읽은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